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다른 채권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국채는 다른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받는 국채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? 오르겠죠? 오르겠죠?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많이. 오케이. 그러면 미국 국채 중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기간이 많이 남은 거. 장기 채권. 심지어 몇 년이냐면 20년 이상. 이런 채권들만 모아 만든 ETF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걸로 내가 예상한다면 너무 매력적이죠. 예, 그 ETF 이름이 바로 자, 이번에는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 ET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얘기했었잖아요. 예,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? 만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만기라는 안전핀이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채권이 5% 나오는 국채예요. 네. 그러면 이 국채는 안전하죠. 네. 그리고 1년에 5%가 나와요. 네. 근데 채권도 주식처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? 사고 팔 수 그렇죠.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어요. 그래서 5% 나오는 국채를 중간에 이거 좀 살 사람, 나 돈이 필요해요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랬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왜 그런가 하고 주변을 봤더니 내가 살 땐 5%였는데 네. 지금은 금리가 10%가 된 거예요. 그러면 사겠어요, 안 사겠어요? 안 사죠. 안 사죠.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러면 이 국채를 내가 지금 당장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깎아서 팔아야죠. 네, 싸게. 그래서 이 채권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. 금리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? 떨어진다. 하락한다. 네.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. 네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5% 나오는 건데 이거 살 사람 하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금리가 1%예요. 그러면 누구라도 사고 싶겠죠. 네.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1억에 샀다. 네. 1억에 팔겠어요? 안 팔겠어요? 안 팔죠. 그렇죠. 가격을 어떻게 해요? 올려야죠. 네, 올리죠. 그래도 팔릴 테니까. 즉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? 올라간다. 상승한다. 네. 요것만 딱 기억하시되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.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텐데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? 조금 올라가고 싶어요? 많이요. 그렇죠. 네. 많이 올라가려면 소위 말하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1년 남은 게 많이 올라갈까요? 만기가 10년 남은 게 많이 올라갈까요? 1년? 아니죠. 10년? 10년 이렇게 영향을 오래 받아야죠. 그래서 1년 남은 것보다 10년 남은 거, 10년 남은 것보다 20년 남은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네네.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그래서 금리가 1% 하락하면 내 채권은 몇 % 올라가느냐, 이게 듀레이션인데 당연히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 어떻게 된다? 올라간다, 커진다, 길어진다, 요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 상황 대충 아시죠? 네. 자,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. 그러니까 금리를 쫙 낮춰놨어요. 어디까지? 거의 제로까지. 그랬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. 그러니까 원유값 올라가고요. 밀가루값, 콩, 옥수수값 다 올라가요. 그러면서 전 세계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.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올리면 좋을까요? 금리를. 그렇죠. 네. 그래서 0% 가던 미국 금리가 최고 연 5.5%까지 올랐고요. 우리나라 금리도 3.5%까지 올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? 내려가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채권 가격 폭락한 거예요. 네. 그랬다가 지금 이 금리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. 네네. 그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?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?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다른 채권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국채는 다른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받는 국채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? 오르겠죠? 오르겠죠?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많이. 오케이. 네. 그러면 미국 국채 중에 네.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기간이 많이 남은 거. 장기 채권. 장기 채권. 심지어 몇 년이냐면 20년 이상. 이런 채권들만 모아 만든 ETF가 있다는 거예요.
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걸로 내가 예상한다면 너무 매력적이죠. 매력적이죠. 예, 그 ETF 이름이 바로 TLT입니다. TLT. 네,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채권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TLT ETF를 사실은 투자자들이 네. 조금 미리미리 산 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팍팍 내려갈 것 같아라는 예상이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. 그렇죠, 네. 근데 예상만큼 안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TLT를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면, 근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. 네네. 이렇게 쫙 떨어지진 않고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만 네. 어쨌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채권형 ETF는 TLT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것도 배당을 주나요? 무려 월배당을 줍니다. 네, TLT는 월배당을 주는 또 장점도 있어요. 네, 근데 TLT는 사실 배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와, 금리가 떨어져만 봐라. 뭐 엄청 올 거다. 얘를 이제 뭐 매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TLT ETF의 듀레이션은 즉 금리가 1% 하락하면 몇 퍼센트 상승하냐, 요게 듀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. 요게 한 17배 정도 돼요. 17년 정도. 그러니까 금리가 1%가량 하락하면 대략 한 17% 정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런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니까 금리가 하락하기만 하면 수익이 굉장하겠죠. 네. 그 대신 우리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. 예상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.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.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변동성이 크다.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.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하락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 TLT를 투자하실 겁니다. 네. 그럼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예, 예. 그럼 이 ETF밖에 없나요? 다른 것도 또 있어요? 이제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미국의 1년에서 3년 정도 남은 단기채를 모아놓은 ETF를 SHY라고 해요. SHY. S니까 뭐 숏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당연히 금리가 하락할 때 좀 덜 올라가겠죠. 네네네. 그 대신 금리가 상승해도 좀 덜 떨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아까 TLT는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죠? 20년. 이상. 그러니까 장기채. 네. 그럼 요 중간이 또 있어요. 요 중간이 한 대략 잔존 만기라고 표현해요. 네네. 채권의 남은 만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 남은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IEF예요. 자, 그럼 아주 쉬운 질문 할게요. 금리가 하락할 걸로 믿어요. 네. 그러면 뭘 사는 게 제일 유리하겠어요? 장기채. 그렇죠. 그러니까 TLT. 예, 네. 그렇죠. 떨어질 게 확실해요. 근데 나는 채권형 펀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셋 중에서는 뭐가 제일 피해가 덜해요? SHY. 단기. 그렇죠. 단기. 네. 예. 그리고 그 중간, 내가 TLT 하기에는 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. 그런데 SHY 단기채 투자하기는 좀 너무 아쉬워. 네네. 이런 분들은 이제 중간에 IEF, 요 중기채 투자하는 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